안녕하십니까. 범죄를 최덕사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쓴 단독 기사입니다. 검찰이 컴슈랑스 영업 방식에 대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내용은 이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모집 수수료를 특별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또 이거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에 대해서 이제 뭐 해석과 이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 검찰 뒤에 또 경찰도 나와요. 자, 검찰에서 최종 해석이 나왔다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에 고발된 이 사건을 1년 6개월 동안 이제 수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9일 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제 재판으로 판결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걸 이제 거의 2년에 걸쳐 수사를 해서 아예 이제 재판에 안 붙인 거예요. 지금 어, 그 불기소라는 건 기소라는 건 이제 재판에 붙이는 건데 재판 해부를 않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내용은 자, 법인의 대표 특수관계인을 보험 설계사 등록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 컴퍼니 슈랑스 뭐 또는 뭐 패밀리 슈랑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해당 법인 명의로 보험 계약을 법인 계약에 법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이제 수령하는 방식 특수관계인이 이른바 컴슈랑스 방식에 대해서 검찰이 유법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유법은 뭐냐면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보험 설계사 등록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귀속된 모집 수료를 보험계약자나 이제 법인이죠. 법인계약이니까 법인에 주거나 피보험자 보통 이제 특수관계인 설계사 법인 계약자 보험 계약자는 이제 법인이죠. 법인의 대표 또는 이제 자녀라 그러면 아버지를 보통 피보험자를 할 수 있겠죠. 뭐 임직원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제공된 특별이익이라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 이 고발된 사건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사건의 보험 계약자는 이제 법인, 이제 패밀리하우스 설명이에요. 보험료 또한 법인의 자금으로 냈겠죠. 자, 보험설계 등록증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었다. 모집수료는 보험설계 등록된 특수관계인에게 당연히 지급됐고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이 해당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인 모집 활동 없이 형식적으로 보험 설계사 자격증만 따서 등록한 뒤에 그냥 금전적 그 이익, 수수료를 얻었다. 수령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는 보험업법 제98조가 금지하는 이제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되는지 이게 이제 쟁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보험 모집의 형태는 정형적이지 않고 다양하다. 그러니까 정형이란 건 딱 어떻게 정해진 어떤 형식으로만 보험 영업을 한다는 거 아니죠. 보험 영업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무 설계 또 완전 판매하면 이제 뭐 판매 7단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막 돌방해가지고 시장 막 개척해갖고 막 해서 미안해 광에 들어주는 데도 있고 천하바사 얼른 하는 경우도 있고 친인척이라 하니까 대충 설명하고 사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양하다. 이른바 컴슈랑스 이런 구조 자체는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험업법이 컴슈랑스 방식으로 영업은 안 된다고 금지한 방식은 아니다는 거죠. 이 방식 자체는 금지된 방식이 아니다. 물론 우리 모든 법인 영업이나 다른 영업도 금지된 방식은 아니죠. 근데 이제 어떻게 영업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업법 위반 유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보죠. 이건 보험 설계사로 등록된 특수관계인이 보험 계약 체결의 일정 수준의 사실 행위로 관여한 점, 그 다음에 계약 해지 시 환수 리스크를 부담하는 구조였던 점을 종합해 볼 때, 자 일정 정도 사실 행위로 실제 보험 계약을 하기 위해서 실제 노력을 했다, 용역을 제공했다 이런 뜻이에요. 용역을 제공 안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국세청이 해서 이거를 비용으로 부인을 하겠다는 게 현재 컴퍼니 슈랑스를
겨냥해서 했던 국세청 조사고 이런 판정은 이제 국세청의 조세불복 소송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약 해지 시에 이제 그냥 이게 리베이트면 돈 주고 확정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환수되면 다시 토해낸다. 그래서 이거를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 좀 이런 이제 논리예요. 볼 때 단지 외관상 자격만 갖추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료만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여기에 관여했던 어떤 지혜이나 관리자가 그냥 자녀가 이 자격증을 따면 내가 다 알아서 자녀 이름으로 넣어갖고 자녀 통장에 돈을 주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다 이거죠. 어느 정도 관여를 했다. 자, 설명도 하고 뭐 청약서도 작성하고 뭐 어떤 행위를 동행을 했든 뭘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 하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더라도 일관상 차이 맞춰 아무런 노력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합법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컴슈랑스 구조가 형식상으로만 보험 설계사로 등록해 수수료를 수령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일방적 평가에 대해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대요. 자, 보험 설계사로 등록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수수료가 보험업법 98조가 금지하는 특별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렸대요. 자, 보험법 98조는 검찰 논리예요. 특별이익의 유형을 자, 금품 제공, 금품. 근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예를 들면 이제 3만 원 이상 연간 보험료의 뭐 10%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자, 이런 금품 제공. 그다음에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 그다음에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거. 이걸 제한적으로 딱 정확히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 내가 노력봉사했다 가서 집 청소를 해줬다 뭐 했다 그럼 이걸 금품 이런 걸로 할인해가지고 리베이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이거죠. 자, 요 세 가지에 들어가야 된다 제한적으로. 보험 설계사 자격을 갖추고 유촉 계약에 따라 지급 수료를 위 보험업법 98 열관 특별유예 유형 중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유촉 계약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요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히 판단을 해버렸어요. 또한 검찰은 계좌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제 고발된 사람 특수항의 설계사들을 계좌를 추적한 거죠. 그래서 이 특수관계인이 수령한 수수료가 보험계약자의 법인으로 리베이트로 현금 입금이 됐다거나 3만 원 이상이 자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 아버지였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개인으로 돈을 송금을 했다거나 이거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수료를 돌려받는 식 이렇게 돌려받았고 리베이트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 반대로 법인에 송금을 했다. 아버지한테 돈을 얼마 보냈다. 그러면 용돈이 아니고 이걸 받자마자 이 돈의 일부를 보냈다 그러면 이거는 리베이트예요. 그거는 패밀리 슈랑스 아니고 일반 영업을 해도 다 특별이익 제공이에요. 그렇죠? 이게 없었다. 그러면 이 방식 자체가 보험법 위반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니다.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검찰은 보험 설계사 등된 사람이 법인 대표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긴 한데 실제로 보험 모집에 참여한 정황이 있고 보험 모집에서 어떤 노력을 한 거죠. 자, 이걸 거꾸로 보면 실제 보험 모집을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방문하고 설명하고 이런 걸 녹화하거나 어디든 공증까지 그 노력에 대한 걸 하나 봐요. 변호사를 입회하에 이런 기록을 남겨놔야 된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저게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계약이 해지되면 수수료를 돌려줘야 하는 등. 자, 이거 없어도 만약에 수수료를 환수를 해야 되면 일정 책임도 함께 부담한 점. 요거는 근본적으로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정황이 없어도 이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정황도 있고 이거 있으면 완벽하게 이거는 특별이익 제공이 아니다. 자, 환수. 왜냐하면 리베이트는 환수가 없이 확정적이라 이거죠.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짐들을 특별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 자, 나아가 보험업법 98조는 특별히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한적으로 몇 개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이 규정이 이제 이거 단언하기 힘들죠. 이 부분이 모호하다고 평가하더라도 제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요즘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계엄 때 엄청나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자,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 유착을 확장하여 해석을 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는데 검찰은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 자, 보험 분쟁 솔루션 김기훈 변호사, 제2 공변호사죠. 그래서 이번 보험법 98조 특별시행 금지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명확히 기준을 한 사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수사기관 검찰이 컴슈랑스 구조를 통해 수수료가 지급했다는 이유로 유법이라고 평가하거나 해당 수수료가 사실상 보험계약자인 법인이나 피보험자의 이익을 가져준다며 보험법법 98조에 특별히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돈을 안 보낸 거잖아요. 돈을 안 보낸 거기 때문에 어렵다. 뭐 굉장히 막 애매하게 글 써놨는데 이제 분명히 했으면 어렵다. 돈 안 보냈으니까. 물론 돈을 입금한 증거가 있었으면 특별히 해당됐겠죠. 보험 모집 활동의 실질, 보험 설계서 기여와 유언 부담, 자 기여를 했다, 용역을 제공했다, 그 다음에 환수 리클을 부담했다는 경제적 실질 중심으로 평가되는다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한 98조가 금지한 특별이익은 제한적으로 돼 있어서 해당 규정을 처벌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특별이익이 무엇인지 어떤 규정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수사기관 이번 결정을 통해 보험업법 98조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항목 있죠. 아까 몇 개 얘기했잖아요. 이게 제형 법정주의 정해진 것만 갖고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위반하여 불리한 유추 해석 내지 확정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유사 구조에 대하여 특별 이익으로 무리하게 포섭하여 뭐 이제 변호사분들이 쓰는 무리하게 적용하여 의혹이 제기되던 실무적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시켰다고 부연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제 컴슈랑스 영업 방식이 보험업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컴슈랑스 영업 방식 자체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영업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 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발된 설계사들을 조사해 본 결과 모집을 기여한 정황이 있고 환수 리스크를 부담을 했고 실제 리베이트를 법인 계약자나 아니면 피보험자, 이게 법인이나 그 피보험자 아버지한테 돈을 보낸 정황이 없다. 근데 돈을 보내거나 보냈으면 리베이트인 거예요. 그거는 컴퓨터가 아니고 일반 영업부터였습니다. 또한 여기 이제 특별이익 제공 이슈가 있고 이제 컴퓨터랑스는 두 가지 한 개 더 있어요. 업무상 배임 여부 이슈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 배임이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송치란 건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그걸 보내는 걸 이제 검찰 송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송치를 안 했다. 그래서 배임 이슈가 굉장히 컸어요. 이 배임은 컴슈랑스 계약을 한 보험 계약을 한 보험 법인 고객 법인의 대표 계약자가 대표가 배임 이슈가 있으니까 막 무섭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논란이 된 거를 이제 단칼에 정리해서 또 일부에서 여기와 관련된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행이다 생각할 거고 이 방식이 이제 보험업계 영업에 대한 뭐 윤리적인 그다음에 영업 시장의 피폐와 관련돼서 이제 걱정하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걱정을 가져다 준 사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나 뭐 이건 실제 결과적으로 이런 수사 당국의 처분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있는 그대로 저희가 처분 그 뭐죠 판결 문의하고 그 문서를 입수를 해서 저희가 고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고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드렸으니 참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